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식품산업 커플링 사업단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강사 신현종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부생들과 우리 대학원생분들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그리고 대학원생분들 같은 경우는 NCS 직기초 평가까지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면서 취업 역량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전부 강의를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 문제로 일부 플립 러닝 형태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플립 러닝은 이 이론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듣고 현장에서는 조금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강사분들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만나서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실력을 키워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두 가지 여러분들 강좌를 듣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강좌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진행할 겁니다. 고용 동향과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좌는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돕기 위한 강좌입니다. 보통 자기소개서 강의를 현장에서 2~3시간 하고 나면 실습을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완성해보는 경험을 딱 한번 느껴보는 이런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이론과 관련된 부분은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시고요.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들 여태까지 취업과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멘토이자 또 코치인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할 겁니다. 물론 저도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우리 캠프 첫날 완전히 다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1회차, 2회차 같이 이 이론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고요. 또 현장에서 만나 뵙고 같이 자기소개서 끝까지 완성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또 이 부분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고용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좀 화면을 바꿔서 여러분들 제 이 강의 파일 띄워놓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자리를 옮겨가지고요. 강의 파일을 같이 띄워놓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주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그리고 고용 트렌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좀 익산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만나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어떤 사람을 좀 선발하는지, 또 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취업을 하려면 보통 목표를 좀 크게 갖잖아요. 이 큰 기업일수록 변화에 빠른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내용을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시고 계시죠? 반드시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좀 적어가지고요. 오늘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뭐 AI 채용이라던가 화상 면접이라던가 전체적인 채용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고 인적성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춘 면접까지 평가를 해서 사람과 AI가 같이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겠죠. 이 부분 저희가 좀 짚어보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은요,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AI 비대면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 또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이 강의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정보를 좀 취득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수준에서 조금 이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여러 가지 강의를 좀 진행을 하면서 꼭 부탁드리는 게 뭐 촬영이라던가 이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만나 뵙는 이유가 바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인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녹화해 놓는다고 다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시간 안에서 다 서로 이 강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큰 우리 경제나 또 특히 여러분들 취업이라던가 또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죠. 그래서 경제는 돈입니다. 기업은 돈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가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기업들이 거기에 맞춘다. 그럼 당연히 기업들도 달라지겠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국제 유가라던가 금리라던가 GDP, 소비 심리, 언택트, 비대면,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붕괴, 그리고 탈세계화, 성장 없는 시대,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고 아예 성장이 없는 시대, 이건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여러분들 이 시사 상식을 공부하다 보면 꼭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현재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바로 비대면,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아예 성장도 없는 시대겠죠. 성장이 없기 때문에요, 회사들이 확장을 하고 사업을 늘려나갈 때 고용이 늘어나는데 계속 그냥 관리만 하거나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켓 쉐어를 늘리지 않고 지키는 수성 입장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요, 채용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많은 변화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일상의 습관을 바꿔 놓아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실습이라던가 이렇게 나가 보셨을 때 내가 단체로 일하고 공동체로 일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지켜줘야 될 게 많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일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전과 다른 게 뭐가 있죠? 마스크 써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요. 이런 부분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사실 일자리에 큰 변화가 온 부분이고요. 오늘도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취준생들 지금 현재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가겠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만큼 현재 취업이나 이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인재상이라든가 선호하는 인재가 있을까요? 제가 정답부터 얘기 드릴게요. 일단 현재 여러분들 뭐 마스크를 써라, 어떻게 해라, 사회에서 뭘 요구하죠? 우리들한테 책임감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e responsible을 요구하는 사회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responsibility가 책임감이잖아요. 근데 response가 응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신의 부름에 응답해서 뭐 일을 하는 것, 이게 책임감이다 해서 responsibility가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은요, 바로 책임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공동체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죠. 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고 나에 대한 이 스토리를 어필하신다 그러면요, 분명히 좋은 여러분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변화하고 있는 한가운데 있고요. 지금 또 최근에 이 그 사랑제일교회발 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뭐 3단계 그 방역 지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채용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적성 그 검사에서 확진자가 이 시험에 응시하는 바람에 좀 난리가 났었죠. 자, 이러한 변화들이 여러분들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코로나19가 여러분들 취업 채용 절차에 또 일자리 예측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딱 된 겁니다. 어떠한 것들이 바뀌냐고요? 제가 몇 가지 조금 짚어드릴게요. 일단 관찰 면접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보통 면접을 볼 때 면접관과 앉아서 대답을 주고받는 면접도 있는 반면에 면접자들끼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론 면접이라던가 세일즈 협상, 토의 면접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면접이거든요. 자, 이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이 면접을 보는 상황을
이 면접관이 모니터링해서 평가한다? 당연히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최근 올해 2020년에 들어온 그 면접의 큰 변화는요, 바로 관찰 면접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생기긴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면대면 1대1 면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대1 또는 다대일 면접이 비중이 높아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질문이 늘어난다. 그럼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돼요? 내가 질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써야겠죠. 그래서 질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쓰는 거는 제가 또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화상 면접도 도입되고 있고요. 또 책임감 역량 비중도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여기 7가지 정도 좀 적어 놨잖아요.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요. 과거에는 좀 어른들이요, 아이고 취업 힘들지 이러면서 조금 여러분들 나름 우리끼리 하는 표현이 있죠. 취준 타이틀 가지고 조금 방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계속될수록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불확실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경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좀 계속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취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자, 이 부분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는요, 한 2가지 정도의 이 고용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일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죠. 보통 제가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정규직을 그래도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당연히 드렸고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뭐 인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게 일을 배우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비정규직은 괜찮은데 정규직으로 일단 오퍼를 받으면 기업이 크든 적든 정규직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왔을 때에는요, 지금 회사들이 채용이 움츠러든 만큼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지금 특별히 가릴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내가 목표로 했던 기업보다는 조금 작다, 규모가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작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좀 채용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규직이라면 최소한 자르진 않거든요.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취업 이 구직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식품산업이라는 이 클러스터 안에 같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제가 또 원광대학교 프로그램을 좀 여러 번 해봤는데 만나보면 안 친해요. 서로 잘 안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친해지셔도 됩니다. 취업 준비 좀 같이 하시고요. 좀 스트레스도 나눠보세요. 이런 거 제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작년까지는 우리가 즐거운 대학 생활을 참 즐겼다면 2020년이 돼갖고는요, 이제는 취업 준비생이 될 수 있고요. 또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졸업을 하면 뭐가 됩니까? 졸업 예정자가 되고 이제는 구직을 실제로 해서 빨리 사회로 입직해야 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좀 우리가 고용, 채용, 선발의 트렌드를 좀 알아보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채용의 최대 키워드는 뭔가요?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게요. 중고, 신입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77%가 신입 공채에 경력 지원자가 있는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여기 보면은 경력 반영 우대 41.9%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혹시 강의 끝나고 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퇴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연관 검색어가 여행이에요. 그리고 조기 퇴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제가 20대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90년생들한테 최고의 스펙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저경력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3년간 정규직으로 일해본 경험이 최고의 스펙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신입은 적게 뽑지만 이 경력직은 상당히 많이 뽑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가 인사팀에 있었던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요, 5년에 3군데 이상의 회사를 다닌 사람은요 절대로 안 뽑아요. 그런데 이 회사를 들어왔을 때 너무 많이 그만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그만두고 유럽, 호주 막 갔다 와요. 좋죠. 뭐 가면 왜 안 좋겠습니까? 지금 뭐 가라 그래도 못 가지만 비행기가 안 떠서. 어쨌든 여기 갔다 와가지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을 지금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신입인 사람을 뽑았을 때는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조기 퇴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번 일을 하다가 그만뒀던 사람들, 다시 채용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신규로 뽑는 사람들보다는요, 최소한 그만둘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을 상당히 또 선호하는 이런 시장의 흐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아두실 거는요, 내가 기업에 면접을 갔을 때 다른 면접자들이 나와 같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 입직하려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아마 가시면요, 면접에 온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회사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도 그 사람을 선발하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저기가 이제 서울 신용보증재단인데요. 뭐 여러분들 우리만 보는 강의니까 여기서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여기 제가 그 채용 심사를 나가봤어요. 얼마나 공정하게 채용이 됐는가 좀 보러 갔었는데, 여기 가보니까 신입사원이 19년 상반기에 26분이 들어왔는데 전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전에 어떻게 들어왔냐, 채용 과정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서 알게 된 거는요, 이 중에 20명이 은행도 좋은 직장이죠. 은행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직하는 걸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직이 아니라 공채 신입이었죠.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이 공적 자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금들을 한번 다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자금을 다뤄본 경험이 여기에서는 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입들은 잘 모르는 얘기들을 본인은 은행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많이 아는 사람이 좋겠죠.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전에 직장에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듣고 나서 어때요? 괜찮네 하고 뽑아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현재 중고 신입이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기업들이요, 조기 퇴사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정말 어마무지하게 관뒀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관두는 사람들이 적어졌거든요. 근데 관두는 사람이 적어진 이유가 경기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지금 해외를 못 나가게 비행기를 막아놓으니까 지금 인스타를 못 하잖아요. 나 회사 그만두고 괌 왔어. 착각착각 찍어갖고 올리면 막 라이크 눌러주고 그러잖아요. 이걸 못 하니까 생각보다 퇴사를 안 합니다, 지금. 자, 이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충성도도 낳고 조직 안에서 이 육성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을 시키면 과거에 일하던 사람들에 비해서 본인이 배우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상당히 약해요. 또 이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육성하기보다는 어때요? 되어 있는 사람을 사오거나 빌려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사에서들도 지금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갖고요, 직원들을 육성하기보다는 관리하는 차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HR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RPA 2.0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Robot Process Automatio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IT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제어하고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비업무 시간임을 확인한다고 써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회사들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요즘은 야근이나 아니면 이런 거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무에 올인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입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일을 해본 사람이 좀 교육하게 또 바로 즉시 전력으로 쓰기에 편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턴의 경험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 우리 특히 원광대학 학생분들 만나보면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한 군데서 오래 해본 친구들보다는 좀 짧게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대외 활동 경험이라던가 인턴 경험은 상당히 부족한 걸 제가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실습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할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인턴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 커리어 패스는요, 4학년 1학기 때 이 인턴에 도전을 해가지고요,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인턴 근무를 해보면서 그 다음에 공채나 수시 채용에 정규직에 입사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취업을 하는 이 코스를 밟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채용 시장이 달라졌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달려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화상 면접과 AI 면접으로 대체하는 부분이다라고 가장 1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 아저씨들 계시죠? 저기 이분들 남부발전 공공기관 최초로 화상 면접 도입을 했다. 저도 지금 올해 벌써 3번 제가 화상 면접에 면접관으로 갔다 왔거든요. 공기업에. 이런 것들 보면은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요번 취업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면서 면접 교육을 할 때 화상 면접을 좀 한번 하자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 화상 면접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 금요일 프로그램에서는요, 또는 우리 대학원생분들 토요일 날 프로그램에서는 화상 면접도 일부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를 아예 보내주고요. 어떤 데는 솔루션 URL을 줘서 그거를 전용 앱을 깔아서 뭐 면접을 본다던가 또는 카카오나 스카이프, 줌 이런 걸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화상 면접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온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화상 면접이 도입이 되니까 해외에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막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전국적으로 지원자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직무 능력과 기본 태도 중심의 면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대1 면접이 제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화상 면접은 어쩔 수 없이 한 명밖에 못 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무 능력과 기본 태도를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면접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과 기본 태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직무 능력은 채용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뭔가 할 수 있으려면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느 회사든 들어갔을 때는요, 가르쳐 줍니다. 연수라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사수가 지정돼서 가르쳐 주면서 이 업무를 끌어오거든요. 자, 이때 이 지식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영양사 같은 경우는 전공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전공을 못한 사람은 지식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자, 영업관리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식품 영업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뭐 제약 영업 관리 부분은요, 식품과 관련된 지식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겠죠. 이런 부분을 지식 수용 능력이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무래도 전공과 어느 정도 지원하는 직무가 맞는가 이걸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혹시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가 사실 우리가 식품 관련된 전공을 하지만 이쪽에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전공 무관이길 경우에는요, 전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왜 지원하는가를 대학 시절의 경험으로서 풀어낸다 그러면 직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 강사분들 만나가지고요,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서 자소서 써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태도는요, 사실 이런 거예요. 최근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요, 혼자 일하는 경우는 없죠. 네. 회사에 가보세요.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혼자 있는 시간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일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자, 이 부분을 보는 게 기본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좀 급하게 도입된 느낌이 있는 화상 면접,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도입이 조금 빨라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최근에 워낙 화상 면접 이슈가 있다 보니까요, 제가 좀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화상 면접을 간단하게 좀 짚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국내 도입의 유형은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면접은 실시간, 장소는 오프 지정. 그러니까 면접은 실시간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뒤에 2번에 장소는 온라인 솔루션으로 나온 거랑 차이가 뭐냐면요,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서 내 IT 디바이스로 면접을 응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면접자도 지정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내가 뭐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요, 앞에 다 스튜디오처럼 돼 있는 데 가서 앞에 면접관들 나와 있겠죠? 거기서 그냥 면접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가 가장 흔한데 뭐 태블릿을 보내준다던가 뭐 이 스카이프로 한다거나 줌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내 컴퓨터, 내 노트북, 내 스마트폰으로 이 면접을 응시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레코딩 하는 거는요,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면접은 실시간, 장소는 오프 지정. 자, 이 부분은요,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서울권 같은 경우는 오라고 해갖고 보고요. 그 5대 광역시 밑으로 있는 곳에서는요,
그냥 집에서 응시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화상 면접이 좀 도입이 된 거를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하고 일반 면접하고 완전히 동일해요. 다만 면접관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복장도 딱 완전히 풀 정장을 입으셔야 되고요. 지정 장소까지 늦지 않게 가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띄엄띄엄 오거든요. 거기에 가셔갖고 이 응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면접장에 보통 몇 시까지 오라고 하거든요. 그때 주의사항을 듣고 가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다대 1이에요. 가면은요, 앞에 화면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의자가 딱 하나 있고요.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거기서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캠과 면접관을 화면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면 면접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보고 또 내가 답을 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돈이 많이 들겠죠. 왜냐면 그냥 대면 면접 보는 게 사실 이게 더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웬만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요, 장점이 있어요. 보통 이 환경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저런 경우 있어요. 제가 뒤에 좀 설명을 할 건데, 장소가 온라인 솔루션을 나한테 제공해서 장소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 면접은 실시간, 장소는 온라인 솔루션. 자, 이 부분은요, 내 집에서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서 응시를 해요? 생각보다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많이 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일산에 있는 한 공기업의 이 화상 면접을 면접관으로 보고 있는데, 여자 지원자분이 이렇게 딱 앉아 계세요. 양복 딱 입고 이 정장 입고 있는데, 저 화면 뒤에 조그맣게 아버지가 이렇게 런닝에 그 속옷을 입으시고 딱 이렇게 누워 계세요. 정말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제가 면접 볼 때, 우리 지원자 뒤에 아버님 좀 자리 좀 밝혀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갖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면접이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위에는 양복이었는데 밑에가 속옷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막 면접 보는데 고양이가 지나가는 적도 있었고요. 별일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보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갖고 엄마가 뭐하니 이러면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그렇다고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면은요, 시끄럽다 어쩐다 말 많고요. 주변에 환경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이런 데도 사실 개런티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지방자치단체 이 익산시라든가 뭐 전주시 이런 데 가시면요, 일자리 센터, 일자리 카페가 있거든요. 이런 데 문의하시면은요, 화상 면접 볼 수 있는 공간 대여도 해주거든요.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요, 사실 스터디 카페를 빌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베스트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컴알못들,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솔루션 깔아놓고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갖고요, 트러블 슈팅 못해서 뻗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용 앱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B가 저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면접 시간 20분 전에 대기실에 들어오게 해요. 온라인 상으로. 그래서 접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거든요. 근데 이 대기 시간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면접 못 보게 합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앱의 사용 숙련도나 접속 디바이스의 상태, 와이파이가 끊길 수도 있거든요. 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간에 환경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조금 큽니다. 이것 때문에 면접관이 듣고 사실 판단할 때 조금 애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일단 이런 화상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요, 주변의 소음 및 응시장 환경이 일단은 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무선보단 유선이 당연히 낫겠죠. 그리고 마이크 이어셋. 저도 지금 여기 유선으로 된 마이크를 쓰고 있거든요. 이 전에 한번 면접 보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콩나물 알죠? 콩나물. 이렇게 딱 대고 막 이거 면접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면접을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본인은 막 말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중간에 막 갑자기 이어셋을 찾고 막 되게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면접에 좋은 점수 못 받겠죠. 또 저번에 한 지원자는요, 이게 노트북으로 보고 있는데 게이밍 헤드셋 아세요? 이만한 거 딱 끼고 이렇게 앞에 이만한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배틀그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면접관이 물어보는데 라저 이러는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이거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외로 커말못들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 정말 저도 이거 당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 컴퓨터 제발 유지보수 좀 잘하십시오. 면접 보는 도중에 이거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블루스크린.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미칩니다. 이거 정말 화가 막 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멈춰버릴 수 있거든요. 아, 정말 막 화가 쏟구치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면접 보는데 이거 떠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해라? 다 좀 해놔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코딩하는 방식은요, 외국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서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질문을 면접관이 안 하고요. 내가 읽은 다음에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인강 촬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 면접에 응시하게 되거든요. 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뭐 최근에는 면접관 화면 앞에 띄워놓는 곳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이런 경우는 한국 지사에서는요, 녹화만 해요. 본사의 헤드쿼터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합격자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계 기업에 영어로 면접을 본다? 그럼 한국어 2, 영어 8 정도의 비중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식품 관련된 곳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AI 면접보다 실제하면 더 떨어집니다. 왜냐면 뭐 가긴 했는데 그냥 앞에 비디오 카메라 한 3대 있고 뭐 누가 질문을 해주질 않잖아요. AI는 최소한 질문을 보여주거나 읽어라도 주잖아요. 이런 게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본국과 뭐 줌, 스카이프, 구글 미트 이런 거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화상 면접을 보실 때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사람이 듣고 있는지 이게 몰라요. 그 정지화면 같기도 하고 화면이 사고 난 것 같거든요. 자, 제가 한번 가만히 있어 볼까요? 뭔가 사고 난 것 같죠? 그래서 뭔가 이 이야기할 때요, 면접관이 질문하면요, 좀 액션을 좀 크게, 네, 막 이러면서 좀 평소보다 크게 리액션을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뭐 요즘 뭐 제가 디지털 맞장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0년 4월 제가 지도하는 많은 학생들이요,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 AI 면접으로 바뀐다는데요. 화상 면접으로 바뀐다는데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1차 면접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기 지금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분들도요, AI나 화상 면접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취업 구직 활동 하시다 보면 한두 번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경쟁의 시단이 끝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경쟁은 무의미하고요. 고객의 경험을 통해서 창출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더 이상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닌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생각해 보시면은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디지털화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아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우리 배달의 민족 어떻습니까? 요기요 이런 친구들. 자,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배달 음식 어떻게 시켜 먹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시켜 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시켜 먹었죠? 상가수첩. 기억나세요? 상가수첩? 뭐 모른다 그러면은 최신의 사람이고요. 안다 그러면 뭐 아재급인데. 자, 이렇게 쭉쭉쭉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엄마 이거 이러면 여러분 막 시켜갖고 전화해서 시켜 먹는데 불편하셨었어요? 하나도 안 불편했죠. 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땅 그거를 디지털로 옮겼죠. 그래서 결제까지 다 되고요. 구매평도 읽을 수 있고요. 또 언제 배달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당당당당 뜨죠. 자, 이게 새로운 겁니까? 아니죠. 기존에 있던 거를 디지털로 바꿨을 뿐이죠. 자, 이게 바로 창출이라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고 창출.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기업들이 찾으려고 하고 여기에 20대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무역전쟁, 기술전쟁, 인재전쟁이 한참입니다. 사람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데 왜 인재전쟁이에요? 자, 사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창출의 비즈니스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인재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요, 많은 아까 RPA 잠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을 AI나 IT 기술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나이 들으면서 일이 숙련되는 속도보다 AI나 이런 애들이 바꿔버리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일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처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나이가 옵니다. 자, 그럴 때 회사에서 막 명퇴시키고 이러거든요. 뭐 그런 얘기는 지금 할 건 아니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하는 게요, 이제는 에듀케이션 4.0가 들어와야 된다. 이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스스로를 통해서 상당히 계속적으로 미래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자기속에서 인생의 목표 또는 말을 할 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반돼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대 키워드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뭐 4차 산업혁명 기술, 새로운 이 비즈니스 기회를 위한 융합, 그리고 경영 혁신 전략, 거래 비용의 획기적인 감소, AI 대체 기술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요. 또 지금 G2 신냉전 시대가 도입됐잖아요. 그만큼 제품이 기존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중간재를 만들고 수입을 하지만 이 개발도상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선진국에서 소비가 되고 부가 전 세계적으로 돌고 이런 게 지금 조금 바뀔 거예요. 내용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은요. 결국은 많은 변화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의 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요. 전부 시나리오 경영에 들어가 있어요. 시나리오 경영은요. 회사의 최고 브레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요. 이렇게 됐을 경우 회사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 회사는 이렇게 간다. 이런 것들을 전부 시나리오를 짜놓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 좋아야겠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시대가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쪽 루트로 타서 계속적으로 경영을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채용을 늘려주고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취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고요. 혹시 시나리오 경영이 뭔지 궁금하면요, 영화 빅쇼트를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안 재밌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재밌습니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거래 비용의 감소 부분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보는 완전 개방된 사회죠.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한 번만 보면 다 알잖아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 거래 단계가 소멸되고 있고요. 중간 거래 단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이 만나는 거리가 더 좁혀졌죠. 자, 그리고 지금은 정보가 워낙 빠르게 퍼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택적 소비를 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 소득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공차 좋죠. 비싸죠. 80T 같은 메뉴인데 반값밖에 안 하죠. 자, 빈자의 공차가 80T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좀 줄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가 라인을 만든다거나 좀 더 이 메스티지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때요? 소비를 좀 더 늘리게 하는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무인 창업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중간 거래 비용을 계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저도 익산 가면 쏘카를 많이 타거든요. 이런 게 카 쉐어링인데 사실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스마트폰 하나면 차를 빌려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렌트카 회사와 저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직접 하죠.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렌트카 회사보다 싸게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죠? 중간 거래 비용을 제로로 했기 때문인 거죠.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요. 노란 통닭 여기, 가슴이 통닭통닭, 여기 제 아는 동생이 춘천에서 이 노란 통닭을 3개를 차렸어요. 어떻게 3개를 차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은 어떻게 돼요? 아저씨가 배달을 하고 아줌마가 튀기고, 그죠? 아저씨가 막 배달하고인데 지금은 배달은 누가 해요? 전문 라이더가 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튀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 아는 동생은 매장을 3개를 차린 다음에 배달은 어차피 이 라이더들이 오니까 그냥 튀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뭐 장모님, 가족들이 거기서 다 이제 요리를 하고 있고요. 본인은 또 햄버거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식당을 한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게 지금 가능해진 시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지금 막 뭐 눌러가지고 주문하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한테 주문하면 뭐라 그래요? 되게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키오스크 알려주죠.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기업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이 본사로 올려주고 또 의사결정하는 쪽에 올려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루오션을 찾기보다는요,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블루오션 시프트 전략이라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조건적인 혁신보다는 혁신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시티즌 M 호텔이라고 갖고 온 이곳도요, 우리가 사실 호텔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편하게 자는 거죠. 그리고 잘 씻는 거예요.
그 호텔 안에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그거는 내가 이용하는 건 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빼버리고요. 그냥 잠자리, 침대 좋은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씻는데 잘 해놓고 기타 공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비용이 어떻게 돼요? 획기적으로 낮아지겠죠? 네,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의료 대란 이런 거 미국 보면 나오는데 여기 되게 의료 후진국입니다. 의사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면서 처방전에서 약 받는데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목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서 대기 환자 별로 없을 때 가서 뭐 진찰 받고 나서 약 받는데 한 10분, 20분이면 되죠. 여기 6시간씩 걸려요. 이것도 이 정도 빠른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아 이게 오래 걸리는구나 해서 간단한 질병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 처방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식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장 같은 경우도요. 브릴리언트 팩토리라는 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 라인을 깔고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팩토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재료가 어디서 만들어지거나 이 가공이 돼서 우리 공장으로 들어오면 창고에 있다가 조립이 될 때 시간별로 딱딱딱딱 맞춰서 just in time, JIT 맞춰서 이 공장이 돌아갔다면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거를 현장에서 만들어서 바로 조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어하우스, 창고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생산해서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뭘로? 3D 프린터로. 자,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되는 차세대 공장입니다. 이게 다 뭘로 움직여요? AI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식품 관련된 전공을 하고 계시니까 3D 프린터로 설탕을 베이스로 한 그 음식은 3D 프린터로 복제가 되는 거를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번에 그 시연하는 데 가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프랑스의 파티셰가 막 만들어요, 예쁘게. 그러면 그 사람이 짠 하면 실시간으로 짠 해줘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거를 찡찡찡찡찡찡 해갖고 3D 프린터로 똑같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한테 먹어보라고 딱 먹었는데 맛있냐고 묻는데 솔직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에 가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어쨌든 지금 그렇게 3D 기법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식품 쪽에서도 바뀌고 있고요. 아마 공장들도 계속 바뀔 겁니다. 혹시 우리 우리 학생들 중에 생산 관리나 생산 기술 쪽, 식품 쪽에 좀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고 좀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기술의 중심에는요, 결국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계속 얘기 드린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RPA가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2020년이죠. 지금 3.0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신러닝이 끝나고요. 딥러닝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뭐 재고를 파악하고 제품을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컴퓨터가 분석해서 추천해 줄 거예요. 막 영양사로서 막 고민하는 거를요. 아, 왜 사람들이 밥을 안 먹지? 이제는 AI가 답을 줄 겁니다. 어떻게 해? 그럼 이제 그걸 따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I나 RPA는요. 많은 기업들의 개선점을 안겨다 주고요. 비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다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뭔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자리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자, 85년에 컴퓨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잘릴까 봐 걱정하는 얘기가 85년에 나오거든요. 말도 안 되죠. 자, 이때 무슨 이런 게 돼요. 자, 근데 이때도 그래서 컴퓨터 학원이 붐빈대요. 회사들이 컴퓨터 도입하니까. 근데 89년에 여러분들 윈도우가 처음 나온 게 95년이거든요. 그 제대로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게 저 때는 윈도우 뭐 3.0도 안 쓰던 시절 같은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기업이 바뀌면 뭐 이 사회도 좀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코딩 학원? 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도요. 일자리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컴퓨터 관심 갖고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이 커서 지금 IT 회사들을 일으키고 또 거기서 수많은 직업들이 나왔잖아요. 자,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항상 길을 찾았습니다. 산업 트렌드가 바뀌면 직업의 종류나 이런 건 바뀌어도 상당히 바뀔 수 있지만 기존의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들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또 반대적으로 생겨나는 직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에 빨리 탑승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럼 회사에서 이런 성장 계속적으로 끌고 가요. 변화도 많고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수 인재죠. 그럼 여러분들 우수 인재입니까?
우수 인재세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적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뭐 뽐뿌가 잘 되는 거죠. 내적 동기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계발 관리 잘하고 또 내가 일하는 조직에 대해서 공헌할 수 있는 마인드가 딱 있는 사람. 이게 우수 인재예요.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내가 자기소개서에 녹이고 면접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차분히 해보세요. 거기에 바로 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위에서 탑다운으로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조직별로 고객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애자일 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요즘 최근에 트렌드죠. 자, 이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의사소통 스킬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는요, 유연성, 헌신, 팀 지향적인 행동, 보안 행동, 팀 리더십, 이게 5가지의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빌드보다는 바로우 바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뭔가 내가 발전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생각부터 일단 버리세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직업의 전문성을 앞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생각을 하시고 포커스를 맞춰 두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90년생들이요 이 기업에 들어와서요 기업을 많이 바꿔놨어요. 근데 기업들이 90년생에 대한 연구는 끝났죠. 그만큼 여러분들 조직에 적합한 사람, 그러니까 안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는데 크게 문제 없고 조직에 대한 공헌, 헌신 마인드가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 뽑는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지금 이 AI 수시 채용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2018년에 처음에 좀 도입이 됐습니다. 좀 도입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수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프로세스도요, 사실 보상평가 교육 전환, 이게 이 기업의 이 사람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잘 돌아가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게 다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채용에 최근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의 한 기업은요, 이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RFID 칩도 이렇게 심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쭉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물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바이오 데이터를 취업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일어나진 않는 일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고 이 일하는 형태라던가 찾는 사람에 대한 부분도 바뀌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회사들이 이제는 오버스펙,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을 뽑는 건 아니에요. 핏한 사람, 적합한 사람을 뽑는 형태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람들이 협업을 가능한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사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시 채용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LG가 올해 공채 없앴죠. 작년에 현대차 공채 없앴죠. 계속적으로 공채를 없앤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예견됐던 거고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 코로나까지 빵 터졌으니까 어때요? 이번 기회에 잘 된 거죠.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020년 아마 2022학번이 들어오면 여기 강의를 듣는 분들 대부분 사회인이 됐을 텐데 인구가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대학 들어왔을 때보다 한 10만 명이 없어집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 정원이 54만이거든요. 41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요.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유효 구인 배율에 여기 보면 2014년에 1.07이 나왔죠. 1.07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인구 한 명당 일자리가 한 개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취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사회인데 여러분들이 저 정도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내가 더 잘해 볼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기업들이 인력을 선발하는 방식을 수시 채용으로 바꾸기 때문에 인턴이라던가
회사나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오랫동안 해본 경험을 많이 쳐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좀 해주셔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디지털 혁신이 계속 이 채용을 이끌고 있고요. 기업들은 전부 모든 관리를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AI 알고리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하나 얘기를 들어드릴까요? 스타벅스는요, 미국 본사에서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영 스타벅스가 현재 어떻게 손님이 있고 매출이 돌아가고 기획 컨디션이 어떤지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를 모든 데이터를 다 축적할 수가 있거든요. 저만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변화하는 게 여러분들 뭐 맨날 똑같은 스타벅스 같지만 이만큼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모든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우리 그 식품이라서 제가 일부러 좀 먹는 걸 갖고 와봤는데 저기 지금 피자 누가 만들고 있죠? 기계가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기계가 피자를 만들어요.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줌이란 줌 피자인데 저기 이렇게 앱으로 오더를 하면은요, 이 트럭이 다니면서요, 여러분들 집에 가기 15분 전에 저 피자가 자동으로 딱 구워집니다. 그래서 집 앞에 딱 도착하면은요, 앱이 막 울려요. 빙! 나가면 저 피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핸드 투 핸드로 주고 있는데요. 보통은 가서 내가 갖고 옵니다. 네, 결제는요, 네, 앱으로 다 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 바로 구운 피자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조 과정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로봇 텍선 피자 해갖고 전부 로봇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저 트럭 드라이버 있죠? 저 트럭 드라이버까지 앞으로 무인화시키는 게 얘네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많이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모든 거를 집약한 회사를 제가 하나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 회사예요. 혹시 로고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이에요. 여기는요, 이 키바라는 걸로요, 모든 물류센터를 무인화했습니다. 이 물류센터 여의도보다 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 뒤에 나오죠. 저 키바라는 기계가요,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다 어떻게 하죠? 네, 전부 무인화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무인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사라는 AI,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뭐 기가진이 뭐 누구 이런 스피커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iOS처럼요, 이 AI도 알렉사라는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 공짜입니다. 얘네들 이거 왜 냉장고에 탑재하고 있죠? 왜 여러분들 스마트폰 탑재하죠? 여러분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 구매 패턴 이런 거를 다 취합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쿠팡에서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얘는 나라가 크니까 배송이 다 안 되니까 아마존 고에다가 주문해 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서 이렇게 시켜요. 그럼 가서 그냥 갖고 오면 됩니다. 결제는요? 네, 폰으로 다 끝났죠. 자,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50개 주, 정말 크죠. 여기에 사람이 하는 일들을 줄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드론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요. 트럭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상하차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드론으로 해요. 네, 이 기술이 개발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아직 이게 사람의 인건비가 싸서 이런 겁니다. 자, 얘네는요, 여러분들 저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보통 연봉이 1억 5천 정도 돼요, 한국 돈으로. 근데 저렇게 나라가 땅땅이 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나라 정말 저기 위에 델라웨어주 조그만 거 그저 고구마네요, 우리나라. 엄청 큰 나라거든요, 여기. 여기에 트럭 드라이버가 전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 어마어마하죠? 자, 이거를 전부 무인화시키는 게 얘네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인화시키고 모든 거를 사람을 없애면 그 비용을 누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년 물가가 올라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 먹던 것들 지금 가격이 비싸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요? 비용을 쭉 줄여나가면서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보다는요, 이 중간 거래 비용을 없애면서 자기네들 마진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기업들이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존 이펙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얘네가 손대면 그쪽 업계 다 망해요. 네, 그래서 아마존 이펙트로 미국과 영국의 삼성만한 기업들이요, 무려 27군데가 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죠. 자,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 이 일자리가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사라질 일, 줄어드는 일, 또 늘어나는 일, 또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런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뭐 3D 프린터로 최근에 이빨도 뽑아갖고 붙이는 시대거든요. 그럼 치기공사 어때요? 직업적으로 조금 위험하죠. 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AI가 아무리 나와도 우리 먹는 걸 대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식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쪽에서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식품 관련된 농업회사들도요, 여러분들 그냥 노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 몬산토라는 회사는요, 아마 아실 분 아실 텐데, 이 회사는요, 모든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 전부 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요, 경제 이 시스템, 날씨 시스템, 그리고 현재 농산물의 가치를 다 비교를 해갖고요,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 가장 최적의 돈을 벌 수 있는지 다 계산해서 작물을 심어요. 예, 이런 것들 대단하죠. 스마트 파밍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의외로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대전에서 한번 찍은 거거든요. 이거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예, 이게 여러분들 아마 뭐야 이럴 텐데 이게 빨래방에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빨래방에 가니까 이렇게 커피도 나오고요. 저 뒤에 가니까 PC방도 있고요. 안에 모든 게 무인으로 놀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기업들은요, 여러분들 뭐 창업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취업을 계속적으로 준비해가면서 미래를 준비해봤을 때 나중에 내가 뭐 창업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창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사회를 배우고 일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또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요. 프로세스 처리 방법을. 이런 게 숙달됐을 때 여러분들의 직업 전문성도 향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 이야기를 드렸죠.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좀 채용 트렌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에는요,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만나 뵙고 또 많은 진도 여러분들 빼면서 취업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2차 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